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경제의 5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정부의 민관 역할 중에 투자자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란 것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투자자와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할 때 기업은 경쟁 우위를 누리고, 또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기업과 투자자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제품의 지속적 투자를 가능케 하므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와 기업의 장기적 협력은 이들의 목표가 일치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일시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장기적 성과 예측이 어려우므로 쉽게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 경우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다른 투자자들도 그들의 주식을 팔아버려 기업 가치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며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영자들은 단기적 성과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연구 개발이나 신기술 등의 자본적 투자는 얼마나 빨리 이익을 낼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지며 투자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업과 유리된 그런 투자자는 만족한 투자 수익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의 주식을 선호하고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단기적 성과를 선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적 의견을 들어보면 소유와 경영자의 목표가 산업의 니즈에 적합할 때 국가는 해당 산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 목표가 산업 니즈에 적합시키고 또한 투자자가 장기적 투자를 만들어낼 때 이러한 국가는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자와 기업의 전략과의 관계를 선진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자본시장의 조건, 소유구조, 기업 지배구조, 경영자에 대한 동기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선진국들의 기업의 전략이 어떠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은 시장 점유율에 보다 집중한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기적 이익을 희생합니다. 일본 기업 전략은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여 규모 경제와 학습 효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은 1980년대 엔화의 고평가에서 일본 기업은 장기적 성과에 우선을 두고 수출 가격을 고정시키고 이익을 줄이고 대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기업의 전략은 장기 지향적이고 협력적인 일본의 재무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기업은 기술적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차별화된 시장에서 수익 증대에 몰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기업과 재무적 후원자의 협력은 자본시장의 단기 성과 지향 행동을 극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기업은 단기적 성과를 보다 중요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전략은 바로 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태도 또는 투자 몰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미국의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은행이나 기관이 기업의 주식을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스위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은행과 기관은 주식 거래 이익보다도 지배 구조에 관심을 둡니다. 이들은 경영자들과 협조하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기업 갱신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프랑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기업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기관, 국유은행, 대규모 투자그룹에 의해서 제공되는 장기 신용 대부에 의존합니다.
자금 제공자나 사용자의 관계는 밀접하고 자금 제공자 흔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기업은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우 미국 주식의 50% 이상 기관 투자자,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보험사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식을 쉽게 사고 팝니다. 주식 회전율은 연간 3분의 2회 이르며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지분 소유자들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행사할 수 없으며 기업에 불만이 있을 경우 주식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경영자들은 주식 가격 변화에 민감하며 표준 수익률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높다고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나 덴마크, 벨지움, 영국, 캐나다의 투자처의 예를 보게 되면 이탈리아의 기업은 가족 중심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탈리아의 기업가들은 외부인의 기업 지분 소유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흔히 확장된 가족이므로 장기 지향성을 띠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업주들은 기업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이윤도 감수한다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나 벨지움의 자본시장의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덴마크나 벨지움의 경우를 보게 되면 대규모 투자자나 은행이나 재무적 그룹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바로 기업과 장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국과 캐나다의 자본제도는 자본시장에 크게 의존하는데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바로 투자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단기적이고 경영자들은 주식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 여러국의 투자자와 기업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경제적 선진 국가들은 투자자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장기 투자하기 위한 그런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자들의 장기적 투자를 위한 가장 합리 조건을 창출할 때 이러한 기업은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바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합리적 투자자는 바로 최적 투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최적 투자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그 합리적 투자자는 바로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리적 투자의 경우에도 습관이나 관례나 규범이나 목표 지향적인 투자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주체들은 최적 결과를 추구할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만족선에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자를 하여금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본시장의 단기 성과 지향 성향 극복의 열쇠는 바로 금융 제공자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융자 포트폴리오에 영향력이 있는 지분을 통해서 기업 의사결정에 그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게 한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지분은 투자 유동성을 줄이고 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팔고 떠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제 몫을 낼 수가 있고 기업 변화에 기여하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떠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투자자를 하여금 기업 경영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한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 투자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소액 투자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업은 소액 투자자들과 투자 전망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의사소통으로 장기 투자자의 확신을 주어 이들이 기업을 선호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위해서 기업은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장기 발전 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경영 목표를 널리 알리고 경쟁 관계와 제품과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투자 상담을 위한 상설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기업과 투자자의 장기적 협력은 기업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이나 제품의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고 이것이 바로 기업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자로 하여금 장기적 투자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때 이건 바로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함께 이러한 전략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기업의 장기적 투자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